자, 정유정 육성 공개입니다. 이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끔찍하게 살해한 살인마 정유정. 이 JTBC 탐사보도팀이 단독으로 체포 당일 정유정과 친부가 나눴던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먼저 듣고 가시죠. 무슨 일이라고 뭐라고? 난 무의징역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태영이나. 왜? 말을 해라. 옆에 형사님 2분 계시거든. 진짜야? 옮겼어. 내가 죽이진 않았고. 죽이진 않았고 시체를 옮겼어. 누군데? 처음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죽었더라. 죽었. 니 때문에 죽었나? 아니? 우리 혼자 죽었나? 아니? 그럼 누가 죽였는데? 살해를 당한 거지.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그 니하고 관련이 있나?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지. 여자야? 그냥 처음 보는 여자? 그 다음은 니가 죽였어? 아니? 그럼 지 혼자 죽었어? 아니? 살해되는 걸 봤어? 응. 추석 연휴 앞두고 정유정 얘기를 전해드려야 되나 고민도 좀 했지만 너무 충격적이라서 일단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도대체 이 정신세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 여하튼 답변하는 내용도 그렇고 질문하시는 분의 어떤 정서적인 흐름도 일반적인 부녀관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5월 26일 날 과외 앱으로 20대 여성을 찾아가서 결국 살해하고 그리고는 시신을 회수해서 유기한 그리고는 이제 지금 이런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예. 그리고는 이제 처음에는 우발적인 범행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지금 이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예. 마지막에 대화하는 내용 살해되는 걸 봤어 그랬더니 정유정이 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얘기는 살해 장면에 당시에도 입회를 했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실은 터무니없이 자기는 살인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했던 처음 주장하고는 굉장히 다른 내용으로 이제 대화를 나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결국에는 최근에 재판 공판에서 계획된 범행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정유정이 주장한 트라우마 사건 반장에서만 처음 공개합니다. 들어보시죠. 새끼 코끼리를 무슨 줄로 매달아 놓으면 못 나가잖아. 근데 어른 코끼리는 묶어놔도 나갈 수가 있어. 힘이 있는데. 근데 그걸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안고 못 나가고 있는 거야.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고 있는 거야. 난 그게 트라우마라 생각하거든. 자, 정유정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재혼으로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새끼 코끼리에 빗댄 적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새끼 코끼리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셀리그맨이라는 어떤 심리학자가 있는데 피학대를 당하면 학대를 많이 당하면은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탈출을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이론, 학습된 무기력 이론에서 나오는 사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유정이 자신의 이제 살인까지 이어진 어떤 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정유정은 어릴 때 조모로부터 굉장히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출소하기를 너무나 기다려서 아버지가 출소하면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정유정을 챙기지 않은 채 재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그런 유일한 이제 어떤 방안이 결국은 아버지처럼 범죄를 저질러서 아버지한테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병리적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보여요. 그 결핍이 지금 밑도 끝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직후 아버지에게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대화는 예. 아버지에게 지금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노라고 뭔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런 욕망을 그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터무니가 없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일종의 성격장애가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추정하건대 경계성 성격장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경계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혹시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무시받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인정을 받고 싶어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부친을 향해 가지고 사건을 저지르고 아버지에게 내가 이리저리 했으니 나 이제 너처럼 범죄자니까 이제는 좀 반성을 해라. 나를 왜 결국은 돌봐주지 않았냐. 이런 결국은 호소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큰 걱정은 뭐였느냐면 예. 경계선 성격 장애는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그래서 초기에 지금 죽인 사람 따로 있고 자기는 유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죽이는데 입회한 퍼스널리티와 시체를 유기하는 퍼스널리티가 혹시 분리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의심을 했었는데 그게 예. 아니라는 대화가 지금 이 내용입니다. 아, 뭐냐 그렇군요. 결국에는 맨 처음에 그 대화록 중에 맨 마지막 대화가 죽이는 거 봤느냐 했더니 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의 분절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감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안 왔다. 기억 장애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꾸며낸 거짓말에 의해서 지금 초기 단계의 진술 왜곡을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그리고는 아버지에게까지 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9일 공개되는 웨이브 오리지널 악인 취재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